이제 새벽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고된 밤입니다. 잠 못 이루는 자여, 격이 없이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자 합니다. 라군나의 제일 자유로운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코폴라의 초대장에서 말한 곳이 아마 여기겠지. 이번 초대를 통해 당신이 몬텔리 가문을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대해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접대 중에 있었던 작은 실수를 만회하고 바로잡아 당신과 몬텔리 가문 간의 두터운 관계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몬텔리의 이름으로 저희의 맹우를 언제나 형제, 가족처럼 대할 것입니다. 라군나의 제일 자유로운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코폴라 몬텔리 드림. 아, 그럼 그렇지. 이 초대 방식 익숙하다 했는데 역시 또 몬텔리 가문이네. 근데 이번에는 카를로타가 아니라 코폴라라는 사람이 보냈어. 그런 것 같네. 그 금고와 관련된 일들을 관장했다던 사람 맞지? 같은 가족이라면 가도 문제는 없겠어. 우리가 몬텔리 가문을 도운 건 사실이니까. 근데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하려나? 아주 많은 돈? 아니면 아주 많은 진수성찬? 근데 요즘 내 상태가 오르락내리락해서 좀만 있어도 어지러워. 약속 장소까지 널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알았어. 네 실력 정도면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냥 힘으로 해결해버려. 그럼 이번 초대는 너한테 맡길게.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 내 위치를 바로 찾아 초대장을 보내는 걸 보면 이 코폴라 몬텔리란 사람도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어. 이제서야 정식으로 만나게 되다니 미안하네. 검은 해안에서 온 귀중한 손님이자 카니발의 월계관을 쟁취한 사람, 몬텔리를 도와 억울함을 벗게 한 친구요. 약속대로 와줘서 고맙네. 그럼 내 소개부터 하지. 난 코폴라 몬텔리, 카를로타의 숙부이자 조부의 친아들이고 차기 가주라네. 이런 사람이 이 시간에 날 만나자고 하다니 정말 단지 고마워서 초대한 걸까?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자네의 도움이 없었다면 가문을 배신한 자를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없었을 거야. 그리고 함정에 빠진 나도 구출되지 못했겠지. 이미 카를로타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겠지만 나도 직접 인사를 하고 싶었네. 아쉽게도 붙잡은 배신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적어서인지 깊은 곳에 숨은 대화가 좀처럼 흔적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그래서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있네. 방랑자, 자네가 날 아직 믿지 못하더라도 자네에 대한 나의 우정은 언제나 변치 않을 걸세. 라군나에서 몬텔리의 상황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아. 수도회, 피살리아, 심지어 새로 나타난 잔송해까지
누군가가 다시 게임을 시작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퇴장하게 될까 걱정이네. 어쩌면 배신자의 등장은 경고일지도 몰라.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위기에 대응하려면 가문 밖에서 카드를 찾아야 하네. 자네와 카를로타가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말이야. 얘기가 나왔으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지. 카를로타는 내가 아끼는 가족이고 소중한 존재일세. 그건 말할 것도 없어. 하지만 카를로타는 아버지께서 입양한 반개에 불과하네. 규칙에 따르면 가문을 대표해 검은 해안과 협상을 해야 할 사람은 진정한 계승자인 나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내 계획대로 가문이 이득을 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말한 만회해야 할 작은 실수네. 검은 해안의 리더가 자네를 리나시타로 보낸 건 분명 그만의 계획이 있었을 거야. 그게 무엇이든 나에게도 알려주게. 난 카를로타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네. 물론 선택은 자네의 몫이지. 다만 차기가 주인 나의 권위에 도전하진 말게. 내가 친구를 아끼는 사람이라고 해도 말이야. 만약 자네가 나의 편에 설 수 없다면 우리 몬텔리 가문과 관련된 어떠한 일에도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주게. 그게 아니라면 날 믿어주게. 자네의 실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몬텔리 가문과 적이 되고 싶진 않겠지. 게임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방관자로 남을 수 있지만 참여하는 순간 그에 맞는 규칙에 따라야 하니까. 정확히는 내 규칙 말일세. 일리는 있지만 규칙이란 게 꼭 그렇게 고정된 건 아니잖아? 이 시간까지 숙부랑 방랑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게임이라 무슨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나 봐? 좀 늦었구나. 얘기는 방금 다 끝났다. 어쩔 수 없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방랑자는 나랑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 숙부한테 불려온 거거든. 얘기는 다 끝났다고 했으니까 이제 먼저 가도 괜찮겠지? 카를로타, 넌 잠시 남아있어. 당부할 일이 있다. 접선 거점에서 만나. 눈 조심하고. 총은 아주 유용하지.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총을 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나야. 나도 알아, 숙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졌는지 난 잊은 적이 없어. 그리고 내 소유가 아닌 물건에 욕심내지도 않고. 검은 해안, 카니발. 내 원칙은 오직 하나뿐이야. 이게 몬텔리에게 정말로 유리한 것인가? 이익이 되고 가족께서 분부한 일이라면 난 그게 뭐든 완수해낼 거야. 반대로 가문의 이익과 명예를 해치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을 거고. 그래. 방금 그 말을 절대 잊지 말거라. 근데 숙부, 혹시 베넷 얘기 들었어? 관리하던 재물을 훔치고 가문을 배신한 중죄를 저지른 금고 화물 관리원 말인가. 그자는 왜 나한테 관리 불찰의 책임이라도 물을 건가? 아니, 그냥 아랫사람들이 얘기하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몬텔리 가문 내부의 게임판에 말려들다니. 내가 배신자를 잡아서, 아니, 모든 건 내가 카니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됐을 거야. 카를로타가 눈을 조심하라고 한 건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말라는 소리였을 거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조용히 다니자. 카를로타는 아직이고 일단 여기서 좀 기다리자. 젊은이, 불 좀 빌려주겠나? 그렇군. 시간은 있는데 필수가 없게 됐군 그래. 우리 손녀가 라군나에 비는 불운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진짜인 것 같구만. 아까부터 계속 이 그림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점이라도 있나요? 아, 자네도 이 그림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비가 그칠 때까지 시간이나 보내려는 건가? 투자자의 본능이라고 하지.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것을 보면 자연히 관심이 가서 말이네. 몬텔리 가문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라네. 몬텔리 거리에서는 장르에 제한 없이 어디서든 항상 새로운 그림을 볼 수 있지. 그러니 예술에 대한 지식이 높든 낮든 언제든 걸음을 멈춰 감상을 할 수 있는 거라네. 비록 잠깐 발이 묶여 같은 그림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지금처럼 말일세. 세간에선 작품에서 자기 자신을 엿볼 수 있다고들 하지. 같은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으로서 혹시 자네의 느낌을 공유해 줄 수 있겠나? 자네가 느끼기에 이 그림은 어떤 것 같은가?
확실히 창작자의 의도는 화폭 안에도 화폭 밖에도 있네. 나도 자네와 거의 같은 인상을 받았다네. 하지만 단 한 가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원래의 특성을 억누른 작은 조각 하나가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군. 어쩌면 처음부터 창작자는 그 차이점이 마음에 든 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필요한 건 이미 획득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가 가져다준 불확실성을 맞이해 스스로 변화하면서 자신만의 출구를 찾는 것이라네. 그 아이가 제일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쇠락의 영광, 인상파 화가 파솔리의 신작. 이 그림에 관심 있어? 그렇구나. 오는 길에 그 짜증나는 눈을 따돌리기 바빴거든. 너무 오래 기다렸을까 걱정했는데 시간 때울 일을 찾았을 줄은 몰랐네. 비를 피한다라. 몬텔리 구역의 화랑과 예술센터는 가까운 곳에 있어. 투자자나 감정가들이 여기서 시세나 의견을 주고받는 건 자주 있는 일이라. 아무튼 감시당하지 않았으면 됐어. 라군나의 비 오는 날은 예상 밖의 상황이 쉽게 찾아오거든. 시간 낭비 정도야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 이유도 없이 갑자기 불러내놓고 조심하라고 하니까 너도 지금 엄청 곤혹스럽겠네. 깊은 곳에 숨어있던 대여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 최근 들어 협력 업체들이 연이어 가문과의 거래를 끊겠다고 했어.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더 좋은 판매처를 찾았다고 하더라고. 마침 이때 금고에서 베넷이란 관리원이 자기가 담당하던 화물을 훔치고 몰래 팔아치운다는 소식이 터졌어. 듣기론 화물을 들고 도망가려다 잔상의 습격을 받아 성 밖에서 죽었다고 해. 직접 베넷과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데다 자기만의 원칙이 있는 사람이었어. 이런 일을 벌일 사람 같진 않았거든. 게다가 베넷이 죽은 날 밤 그 사람이 내 단말기로 사진을 한 장 보내왔어. 펼쳐진 시집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었고 3마디 구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지. 폭풍우 속에 당신의 두 눈이 나의 길을 안내하였다. 40개의 겨울이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공격한다. 행성 우회전 2바퀴 반. 구체적인 뜻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 안에 반드시 그 사람이 전달하고 싶었던 정보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 단서들을 봐서 베넷이 바로 그 대어를 찾는 돌파구일 거야. 하지만 이번 배신자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어. 몬텔리는 라군나에서 해방을 이끄는 하나의 깃발일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우산이기도 해. 금고는 몬텔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한 부패는 가문에 위협을 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라군나 전체의 힘의 균형을 흔들고 우리가 어렵게 깨트린 독점과 폐쇄를 불러올 수도 있어.
어느 구성원의 맹세도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누구도 의혹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근데 넌 달라. 우리와 관련 없는 외부인이자 나랑 같이 최초의 배신자를 잡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난 널 완전히 믿고 있어. 게임판에 들어온 자만이 간섭할 자격이 있다. 숙부의 말이 날 일깨워줬어. 몬텔리 가문 내부에 간섭하려면 그만한 입장과 이유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번 심층 조사를 위해 널 위한 새로운 신원을 만들어봤어. 캐츠아이. 내가 추천한 심사 단계의 임시 가문 구성원이야. 너만 원한다면 언제든지 최종 심사나 공개 선언에 참여해서 몬텔리 가문의 일원이 될 수도 있어. 가문에서 누군가 특수한 일을 처리할 때는 코드명으로 부르거든. 그리고 코드명과 부합하는 물건도 지니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오팔이야. 오팔이 추천한 캐츠아이.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아? 그리고 너, 네 눈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어? 정말 감나가는 캐츠아이 스톤을 닮았거든. 그래서 캐츠아이, 나랑 같이 가문의 배신자를 잡고 숨어있는 위기를 막지 않겠어? 몬텔리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품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걸 알고 있지만 파트너랑 같이 하는 거라면 꼭 완벽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솔직하고 꾸밈 없는 나를 보고 싶단 말이야? 알겠어. 고려해볼게. 내 부하가 베넷의 집 주소를 보냈어. 베넷의 시체는 이미 찾았지만 단말기와 훔친 화물은 아직 못 찾았고.